안녕하세요. 14강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아래 그림과 같이 유니티 피드백 상태가 주어졌을 때, 즉 플랜트가 있고 현재는 뭐 제어기 없이 단순히 그 레퍼런스 시그널하고 아웃풋 시그널을 피드백해서 레퍼런스에서 에러를 계산했죠. 에러를 계산해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에러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단순히 서밍 정션에서 레퍼런스 시그널에서 아웃풋 시그널을 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클로즈 룹 시스템에 대해서 전달 함수를 구해 보면은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피드백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TS라고 하면은 얘는 레퍼런스부터 아웃풋까지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얘는 1 플러스 루프 게인, 얘는 GS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포워드 패스, GS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에러는 요 위에 있는 식에서부터 에러는 R에서 C 아웃풋을 뺀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RS는 그대로 놔두고 CS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요 관계식에서부터 CS는 TS에서 RS를 곱한 전달함수 곱한 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자를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TS 묶고 R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에서 구했던 TS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식과 같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에러라는 것은 다시 쓰면은 1 플러스 GS 하고 1 곱하기 RS 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스템 플랜트죠. 오픈루프 플랜트하고 입력에 관련된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에러를 이제 레퍼런스 입력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레퍼런스 입력을 우리가 어떤 것을 쓰느냐, 앞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때 레퍼런스 입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입력,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텝 인풋을 쓰고요. 또 다른 것은 램프 입력, 램프 인풋, 또 다른 것은 마지막으로 파라볼릭이라고 파라볼릭 인풋, 요 세 가지 입력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입력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펄스 입력 이런 것도 있죠. 임펄스 입력도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목적 하는 값을 줬을 때 거기서부터 얼마만큼의 에러가 생기느냐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임펄스 자체는 어떤 값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한번 임펄스를 준 다음에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임펄스 입력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입력이 제일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테스트 웨이브 폼이라고 해서 인풋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인풋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이듯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여기서 타임 시간 영역에서의 인풋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보이듯이 스텝 입력은 어떤 특정 시간, 여기서 0초죠. t = 0초에서 1로 올라가는 입력이고, 램프는 일정한 기울기, 보통 기울기가 1이죠. 1로 올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값이죠. 그리고 파라볼릭은 이 1차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컨드 오더로 올라가는 t제곱, 시간에 대해서 파라볼릭 제곱의 형태로 올라가는 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력을 우리가 스텝, 그리고 램프, 파라볼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제어하고 싶은 대상의 그 신호,
따라서 이 입력이 가지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지션 제어를 하겠다. 우리가 모터 각도 제어를 하죠,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모터의 포지션이거든요. 앵글러 포지션 제어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줘요. 스텝 입력을 주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정한 위치로 가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포지션 제어에서 입력을 이제 아래 두 번째 있는 램프 입력을 가한다. 얘는 뭐냐면은 포지션이 계속 변하는 거죠. 포지션이 계속 일정한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걔는 뭐가 되냐? 여기 나온 것처럼 벨로시티 입력이 됩니다. 그래 벨로시티 입력에 해당하는 그런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볼릭은 그럼 마찬가지겠죠. 벨로시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죠. 일정한 속도로 변한다. 벨로시티가 일정한 속도로 변한다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일정한 액셀러레이션, 가속도 제어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어 자체는 일정한 포지션 제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인가되는 입력에 따라서 얘가 포지션 명령이냐 아니면 벨로시티 명령이냐 아니면 액셀러레이션 명령이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기를 구성한 다음에 얘가 위치 제어가 잘 될까 확인하고 싶으면 스텝 입력을 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한 속도에 따라서 명령이 잘 따라가느냐, 서버행이 잘 되느냐라는 거 확인하려면은 램프 입력을 가한 다음에 그 명령대로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셀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간에 대한 이 웨이브 폼의 시간에 대한 함수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텝 입력은 1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에 가로하고 t, 즉 유닛 스텝 펑션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램프는 일정한 기울기가 1이니까 t라는 함수로 말하고, 파라볼릭은 2분의 1 t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여기 2분의 1이 붙어야겠죠. 그리고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입력은 s분의 1, 램프는 s제곱분의 1, 그러니까 파라볼릭은 s3승분의 1.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요 입력 형태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터프레테이션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s분의 1이냐 s제곱분의 1이냐 s3승분의 1이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가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실제 에러라는 거를, 스테디 에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왼편에 있는 그림은 스텝 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가 스텝 레스폰스를 의미하는 거죠.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풋 시그널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0에서부터 순간적으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인풋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풋을 따라가게 하는, 우리가 이제 피드백 제어라는 것은 플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피드백을 해가지고 빼기를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죠. 그래서 CS라는 게 어디로 따라가야 되냐면 인풋을 따라가게 하는, 즉 클로즈 전달 함수가 1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피드백 제어의 목적이잖아요. 이 경우가 뭐냐면은 에러가 없는 경우죠. 즉 언제냐, CS가 RS가 되는 경우죠. 시간에 따라서 이 경우가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에러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텝 레스폰스를 보면은 두 가지 레스폰스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왼편 아래 그림에서 하나는 아웃풋 왓은 아이디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트랜지언트 구간을 거쳐서, 여기가 트랜지언트 과도응답 구간을 거쳐서 요 뒤로 스테디 상태, 안정화 상태로 스테이트로 가는데, 안정화 상태로 갔을 때 그 레퍼런스 입력과 아웃풋의 차이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면은 아웃풋 왓은 이 같은 경우는 에러가 0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아웃풋 2 같은 경우는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에러가 생기죠. 그러니까 E2 인피니티라는 것, E2의 T equal 인피니티,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과도응답 기간을 충분히 길게 보고 기다려주겠다.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에러가 가느냐 봤을 때 요만큼 에러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요게 바로 스테디 에러, 그러니까 스텝 레스폰스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요거는 명확한데 우리가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라볼라 입력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인풋이라는 시그널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이렇게 오른쪽 램프 입력에서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웃풋 1, 2, 3가 있는데 아웃풋 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요 그립 잘 보면은 트랜지언트 구간을 거쳐서 요만큼을 트랜지언트 구간을 거쳐서 아웃풋 1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잘 따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그 램프 입력에 맞춰서 나중에 붙어버리죠. 요 라인에. 그러면 아웃풋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러가 스테디 에러를 말하는 겁니다. 0이 되는 경우고요. 아웃풋 2는 에러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트랜지언트 구간을 거친 다음에 스테디 상태로 갔을 때, 스테디 상태에서 아웃풋, 요 램프의 기울기하고 아웃풋 레스폰스의 기울기를 보면은 얘가 평행을 이루죠. 평행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 에러가 계속적으로 더 줄어들지 않고, 즉 그 램프 입력 시그널에 딱 달라붙지 않고 평행하게 유지된다. 그럼 에러가 not equal 0. 그렇죠? 요거까지는 딱 보면 알겠는데, 아웃풋 3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얘도 에러가 있죠. 스테디 상태가 또 에러가 있는데 아웃풋 에러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에러가 커진다. 에러가 발산한다. 그래서 요거는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스테이블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스테빌리티 개념에서 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목표하는 점을 못 가기 때문에 그거를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스텝 입력, 램프 입력, 파라볼릭 입력은 뭐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 제어 루프에서 입력을 따라가야 됩니다. 입력이 어떤 입력이든 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한 그 트랜지언트 시간을 거쳐서 정상 상태, 스테디 상태로 갔을 때는 입력 신호와 같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본 그림에서 시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레퍼런스 시그널이 주어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그림을 개략적으로 보여줬어요. 정성적으로 에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를 정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어기 설계하고 그거에 튜닝을 하려면은 정량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스테디 상태 에러를 숫자로 글씨로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은 중요한, 예전에 했지만 제일 중요한 파이널 밸류 띠오렘을 사용한다. 파이널 밸류 띠오렘은 그 전달함수 꼴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표현된 전달함수의 어떤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즉 그 파이널 밸류라는 거는 타임이 무한대로 갔을 때, t가 인피니티로 갔을 때 그때 레스폰스를 아웃풋, 에러를 계산하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인피니티는 결과적으로 기호로 표현하면은 리밋을 취한 거죠. 에러 시그널의 리밋을 취한 건데 얘가 파이널 밸류 띠오렘에 의하면은 에러에 대한 주파수 전달함수 꼴로 표현된 거에다가 s를 곱하고 s를 0으로 보내면은 왼쪽에 있는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요게 파이널 밸류 띠오렘이었죠. 그러면 앞서 우리가 에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에러라는 것은 앞서 했던 거를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1 플러스 유니티 피드백의 경우에 RS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니티 피드백에서. 그러니까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또 다시 나오긴 하지만
결국 에러식을 어쨌든 전달함수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요렇게 에러가 표현돼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피니티 시간으로 갔을 때 스테디 에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에러죠. 시간 영역에서 값이기 때문에 E라는 소문자를 쓰고요. SS라고 씁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요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E time goes infinity. 얘는 파이널 밸류 티오렘을 적용해서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ES니까 1 플러스 GS 분의 RS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시스템의 특성이다. 그 시스템, 그리고 물론 이 시스템에는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했을 때 제어기의 특성이기도 하죠.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 에러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시스템은 일정하다고 놓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GS라고 놓고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이 값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스텝 입력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레퍼런스 입력이 S분의 1이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에서 이 SS는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1 플러스 GS 분의 1 곱하기 RS가 S분의 1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놈 지워지겠죠. 그래서 S0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이제 싱귤러리티 부분이 없기 때문에 S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G 제로 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G 제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S를 0으로 갈 때 GS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고요. 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DC 게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루프 플랜트의 DC 게인, 오픈루프 플랜트의 DC 게인이라고 하는 거죠. DC라는 것은 AC가 아니니까 주파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0을 집어넣은 값. 그러니까 그냥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DC 게인을 구했을 때 전달 함수에 따라서 이게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고 그냥 전달 함수는 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게 DC 게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뭘 알아봤냐면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ESS는 1 플러스 DC 게인 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 0이라고 하려면은 ESS가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1하고 1은 분모에 있는 1 그리고 분자에 있는 1은 그냥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G0라는 게 무한대 값을 가져야 됩니다. 무한대 값을 가지면은 우리가 뭐 극한의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ESS가 0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GS가 어떠한 그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값을 밸류를 갖는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을 때 우리가 레퍼런스 입력을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뭐 이렇게 간다. 요 스테디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입력, 램프 입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니티 피드백에서 그 스테디 에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유니티 피드백, 일단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티 피드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디 에러는 이렇게 전달함수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램프 입력은 RS가 S제곱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하면은 리미트 S 0으로 갈 때 1 플러스 GS 분의 S 곱하기 RS가 S제곱분의 1이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나 지워져 가지고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G
S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조금 더 정리해서 S를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분의 SGS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리밋이라는 것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해요. 그래서 1 나누기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더하기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요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의 표현식인데, 뭐, 여기서 알다시피, 요거는 그냥 0이 되죠. S 0으로 갈 때 그냥 S는 싱귤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S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 분의 1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의미하게 된다. 램프 입력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want to have ESS가 0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가 어떤 값이 돼야지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되느냐? 얘가 무한대가 돼야지만 에러가 0으로 되는 거죠. 여기 분모 분자 식에서 분자는 1이고 분모에 어떤 식이 있는데 리밋식, 요 식이 무한대로 돼야지만 무한대분의 1,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라는, 그러니까 오픈루프 플랜트에다 S를 곱한 다음에 리밋을 취했을 때 얘가 finite value, 어떤 유한한 값을 갖는다면은 그 말은 뭐냐? 이 SS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요걸 얘기할 텐데,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뭐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라는 얘기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렇게 전달함수,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성인 전달함수에다가 S를 곱해서 거기다가 리밋을 취한 게 어떤 값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앞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 에러 할 때, 우리가 앞서 얘기한 스텝 입력을 할 때는 요렇게 표현됐었죠. 1 플러스 G 제로분의 1 요렇게 나와서 요게 스테디 에러였는데, 요 스테디 에러일 때는 DC 게인, 즉 시스템 특징이죠. 결국 DC 게인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전체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볼릭 입력은 레퍼런스 시그널이 S 3승분의 1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저 앞서 봤던 거랑 램프 입력하고 비슷하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달함수 오픈루프 플랜트에 S 제곱을 곱한 다음에 리밋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ESS가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 0이 되려면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제곱 GS가 무한대가 돼야지만 에러가 0이 된다 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어를 할 때, 피드백 제어를 하게 될 때 플랜트가 있고 피드백을 한다. 이 앞에 이제 에러를 계산해서 레퍼런스 시그널하고 아웃풋 시그널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에러를 계산해서 뭔가 집어넣어서 사실 요 안에 요 앞에다가 뭐 제어기라는, 여기서 이제 컨트롤러죠. 제어기를 설계를 해가지고 피드백 시스템, 그러니까 제어 시스템 전체가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제어를 했는데 아웃풋이 막 더 발산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스테빌리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목표고, 두 번째가 크게 보면 스테디 에러를 줄이자를 0으로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플랜트라고 하는 이 GS가 지금 여기 나온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 컨트롤러는 현재 여러분 아직 제어기 설계하는 거 앞서 뭐 PID에 대한 간단한 건 배우긴 했지만 제어기를 설계해서 컨트롤러를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합쳐서 만든 게 이런 폼이다. 이런 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어기라는 건 결과적으로 PID에서 봤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폴 제로로 추가하는 거거든요. 피드 포스,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에다가 이런 걸 추가하는 거니까 그걸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시스템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봤을 때 오픈루프 플랜트라고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오픈루프 플랜트는 여기서 폴들하고 제로,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원점에 존재하는 폴들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때 n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폴이, 원점의 폴이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 있거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원점의 폴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폴이 있고 뭐 제로도 이렇게 리얼 제로들이 이렇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에러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리밋 값이고 1 플러스 gs 분의 여기다가 s 곱하기 s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지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단순하게 s는 0으로 갈 때 1 플러스 gs 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저기 이 플랜트에 S 원점의 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봅시다. 그래서 n이 0일 경우에, n이 1일 경우에, 아니면 그 이상일 경우에 계산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n이 0이다 라는 것은 그 오픈 루프 플랜트에 그 원점의 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ESS라는 것은 리밋 S는 0으로 가고 분모 분자에 그 0을 넣어도 그 크리티컬한, 즉 싱글러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n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GS에다 G0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GS, 그래서 얘는 1 나누기 1 플러스 G0가 되는 거고, G0라는 거를 계산해 보면은 S에 0을 집어넣으니까 P1, P2 쭉 곱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분자도 Z1, Z2 그래서 쭉 곱해 나갑니다. 얘는 그 0이 아니라는 거죠. 0이 아닌 어떤 값, 그게 크던 작던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0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G0가 DC 게인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스테디 에러는 ESS는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n이 1일 경우에 ESS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똑같이 G0라는 것을 계산해야 되니까 G0라는 것은 n이 1이었기 때문에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s 플러스 p1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는 거고요. s 플러스 z1 곱해 나가죠. 그때 여기 요 놈 때문에, 여기 있는 이 s 때문에 전체 G0 값이 뭐가 되냐면 인피니티가 됩니다. 다른 값들은 그냥 위에 한 것처럼 0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오는데, 요 s분의 1 때문에 무한대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ESS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자면은 n은 2일 경우에도 그 이상인 경우도 계속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C 게인 자체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S제곱분의 1 있어도 S분의 1이나 똑같죠. 크리티컬하게 S가 0으로 가면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n이 2 이상이 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이 된다. 요게 스텝 입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에러가 0이 되게 하려면은 DC 게인이 무한대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 DC 게인 자체가 무한대가 되면 에러가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DC 게인이 무한대가 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밋을 취했을 때 S분의 1이라는 요놈 때문이거든요. 요놈이 뭐냐? 그게 S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 그 S분의 1 검은색으로 S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보면 뭔가 적분에 관련된 신호였잖아요. 적분에 관련된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보면은 신호로 보면 S분의 1은 스텝 입력인데 이게 그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미분 적분했을 때 미분은 S 곱하는 거고 적분은 S분의 1을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인테그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꼴로 S분의 1이 주어졌다. 어떤 시그널 입력에서 아웃풋이 나가는 시그널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적분기라고 얘기하고요. PID에서 썼죠. 그리고 적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원점에 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S가 0일 때 폴이 있는 경우.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논리를 계속 확장을 하면은 스텝 입력에 대한 에러가 0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 조건이 인테그레이터가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그 플랜트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GS라고 표현된 요 플랜트, 물론 제역이 포함된 것 중에서 인테그레이터가 한 개 이상 존재해야지. 그러니까 원점의 폴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지만 스텝 입력에 대한 에러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런 시스템, 이러한 종류의 모든 시스템을 통틀어서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제로라고 했을 때 타입 제로 하면은 제로라는 것은 인테그레이터의 개수고요. 오픈루프 플랜트에 인테그레이터가 없고 그 시스템은 타입 제로 시스템은 우리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램프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램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1 나누기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테디 에러가 0이 되거나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무한대가 되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픈루프 플랜트에 S를 곱해서 S 0으로 취했을 때 얼마의 값이 같느냐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n이 0, n이 1, 그리고 n이 2, 그 이상 요거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n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n이 0이 되면은 그러니까 n이 0일 경우에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GS를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오픈루프 플랜트에 인테그레이터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인테그레이터가 없는 상태니까 S 곱하기 GS 해버리면 얘는 0이 됩니다. 왜? 인테그레이터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S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다 0으로 보내면 유한한 값이 나오고 S 0을 곱하니까 0이죠. 그러면은 n이 0일 때는 0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스테디 에러는 뭐가 되냐면은 1 나누기 0이 돼서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텝 입력이 아니고 램프 입력에서 인테그레이터가 없는 시스템에 램프 입력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스테디 에러가 무한대로 발산해서 즉 제어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 n은 1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GS를 계산해 보면은, S 곱하기, n이 하나니까,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는 경우에, S분의 1 곱하기 S 플러스 P1, 뭐, 요렇게 P2 계속 계산되고요. 분자도 Z1이 계산되죠. 그러면은 요 놈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S끼리 남는 값은 앞서 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S를 0으로 집어넣으면 P1, P2 다다다 곱해지는 거고, 분자도 Z1, Z2 곱해서 계속 곱해지는 거죠. 얘는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값을 갖습니다.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스테디 에러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파이나이트한 값 분의 1이니까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한히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n이 이제 2가 되는 경우, 2 이상 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s가 0으로 보낼 때 SGS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s 곱하기 n이 2니까 인테그레이터 2개 있는 경우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러면 요렇게 하나씩 지워지고 s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분모의 s 때문에 뭐가 되냐?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가 되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이제서야 0이 된다는 거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시스템에 인테그레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 둘, 셋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한한 에러를 값을 가지는, 그러니까 제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말고 유한한 값을 가지는 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이 타입이 타입 1 시스템이다. 즉, 원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램프 입력에 파이나이트한 스테디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했던 타입 0에서는 스텝 입력에 스테디 에러가 생겼고, 램프 입력에 스테디 에러가 생기는 경우에는 타입 1 인테그레이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고, 그 이상의 인테그레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스테디 에러는 점점 0으로 간다. 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새로 박스 하나 만들어서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 똑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테디 에러라는 것은 이렇게 s는 0으로 갈 때 s제곱 gs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경우에 n이 0 또는 n이 1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플랜트에 원점의 폴이 없거나 하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것만 계산해 보면 되죠. S0으로 갈 때 S제곱 곱하기 GS라고 하면은 0 또는 1이면은 그냥 S제곱 곱하기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S 플러스 P1 곱해지고 S 플러스 Z1 계속 곱해져서 지워져서 S 위에 분자예요. S가 있으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이제 2가 되는 경우에, 즉 원점에 폴이 2개 있는 경우에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S제곱 GS 계산하면은 이렇게 S가 0으로 갔을 때 S제곱 곱하기 원점에 폴이 2개 있으니까 S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S 플러스 P1 다다 곱해지고 S 플러스 Z1 곱해지죠. 그럼 이렇게 둘 다 약분이 돼가지고 S0 대입하면은 P1, P2 곱해지고 그다음 Z1, Z2 그 뒤로 계속 있으면 곱해지죠. 얘는 0이 아닌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다. 그렇게 되므로 그때 에러는 0이 아닌 값, 유한한 에러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n이 3 이상 되면은 이때는 리미트 s제곱분의 s제곱 곱하기 gs가 n이 3이 되니까 이게 인테그레이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가 돼서
이 스테디 에러는 0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그러니까 파라볼릭 입력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안 되는 경우, 요 경우에 언제 그랬냐? When the system open of plant has two integrator. 두 개의 인테그레이터가 있을 경우에 에러가 0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타입 2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뭐 디테일하게 값이 얼마큼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시스템이 인테그레이터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 스텝 입력에 대해서 그리고 램프 입력,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시스템의 인테그레이터 개수와 관계를 지어봤어요.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시스템 타입하고 이제 에러 컨스탄트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시스템 타입이라는 거 얘기했죠. 인테그레이터 개수라고 하고, 우리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0이 아닌 경우, 에러가 ESS가 0이 아닌 경우, 그때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G0라고 썼었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G0가 DC 게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0이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없기 때문에 했었고, 이때 G0를 다시 말해서 S를 0으로 갔을 때 GS 값을 뭐라고 하냐, KP라고 정의를 합니다. KP라고 해서 얘를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시스템의 피드백 제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얘가 제어를 했을 때, 제어 루프를 구성을 했을 때 어떤 입력에 어떤 반응을, 어떤 스테디 에러를 보일 건지 그 계산을 하기 전에 딱 봐서 인테그레이터가 없다, 얘는 없으면은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존재하겠네, 그리고 그 에러 값은 1 플러스 KP분의 1로 결정되겠네. 즉 여기서 KP라는 것은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DC 게인하고 같은 얘기죠. DC 게인하고 같은 얘기로 표현된다. 그래서 포지션 에러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라는 것은 램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밸류로 0이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 그 에러 값이 어떻게 됐냐면 이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 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됐었어요. 이게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요 분모에 있는 요 놈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에러를 램프 입력에 대해서 1 나누기 KV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KV는 이때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로 정의를 하겠다. 그랬을 때 요 놈을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에러가 있다. 즉 어떤 제어를 했을 때 시스템이 타입이 1이고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면은 램프 입력을 가해보자. 에러가 생길 거야. 타입이 1이기 때문에, 인테그레이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러는 KB분의 1로 결정되는데, 그 KV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로 결정되는 값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그 용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에러 콘스탄트라는 것은 타입 2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고요. 타입 2 시스템에 대해서 파라볼릭 입력을 가했을 때 에러가, 스테디 에러가 0이 안 되는 경우고요. 그때 KA라고 정의하고요. KA는 리밋 S가 0으로 갈 때 S제곱 곱하기 GS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엑셀러레이션 에러 콘스탄트라고 하고, 이 에러 콘스탄트 결정이 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그냥 KA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용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타입에 따라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타입 0에서는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생기고요. 타입 1일 때는 램프 입력에서 에러가 생기고, 타입 2에서는 파라볼릭 입력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은 시스템 타입에 따라서 타입 0, 타입 1, 타입 2에 따라서 에러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였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죠. 즉, 그 타입 0는 스텝 입력에 에러가 생겼고요. 그리고 타입 1에서는 램프 입력에서 에러가 생겼고, 타입 2에서는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는 뭐냐? 여기서 무한대가 나오는 부분, 즉 타입 0는 그 램프나 파라볼릭에서는 이제 에러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에러가. 타입 1에서는 파라볼릭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타입 2에서는 요 이상의 입력, 파라볼릭 이상의 입력이라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T3승에 관련된, 그러니까 3차 함수로 올라가는 신호에 대해서는 여기서 무한대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 타입 2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는 사실 타입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타입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에러가 0으로 점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있다가 이렇게 줄고 또 0, 그 이후는 더 줄었으면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시스템 제어를 할 때 스텝 입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스텝 입력의 기준으로 보면은 에러를 0으로 만들려면은 타입 1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게 되겠죠. 타입 1이란 건 뭐냐? 원점에 인테그레이터가 존재한다. 원점에 폴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PID 제어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려면은 그 인테그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테그레이터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체 오픈루프 플랜트 앞에 그 제어기에 S분의 1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S분의 1이 인테그레이터가 이 타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시스템 타입을, 그래서 제어할 때 스테디 에러가 0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보는 거죠. 피드백 루프 제어기 설계는 아니고 플랜트가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폴이 3개 있고요. 제로가 2개 있고, 폴 중에 하나는 원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테그레이터, 원점에 폴이 하나 있어서 얘는 어떤 시스템이다 먼저 물어보면은 타입 1 시스템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타입 1 시스템이니까 스텝 입력에 대해서 RS가 S분의 1이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디 에러는 보나마나 할 거 없이 인테그레이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스테디 에러는 0이 됩니다. 그런데 타입 1이기 때문에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에러가 생기게 될 텐데, 그때 스테디 에러는 KV분의 1이라고 해서, KV가 우리가 그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라고 해서 KV는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GS 이렇게 되는 값이잖아요. 그럼 KV 값이 얼마냐를 요걸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오픈 플랜트 GS가 위에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당연히 S는 0으로 갈 때 S 곱하기 S의 S 플러스 3, 분모가 S 플러스 4, 그 다음에 분자가 100 곱하기 S 플러스 2, S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S가 지워지고 0을 집어넣으면은 분모는 3 곱하기 4, 분자는 2 곱하기 6, 1이죠. 3, 4, 12, 2, 6, 12.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타입 1 시스템 에러가 1이다 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가냐, 뭐 에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에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정한 각격, 그러니까 1이라는 크기를 차이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딱 따라가지 못하고, 요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입력, 그러니까 파라볼릭 이상의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에러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랜트만 딱 보고 타입 1이다. 그러면은 램프 입력에 대해서만 에러가 존재하고 그 이하의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에러가 없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음 예제는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게 어떤 요구 조건에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얼하게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0으로 만들자라는 게 좋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요구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했어요. keep the steady state error. 에러를 얼마로 줄이자? 10%. 그러니까 입력값이 1로 갔을 때 그거의 10%면 0.1만큼의 오차가 나게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에러가 생길 때 0.1만큼의 에러가 생기도록, 즉 ESS가 0.1이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K 값을, 지금 여기 K는 단순한 개인입니다. 이득. 여기서 뭐 PID 이런 게 아니고 이득, 프로포셔널 제어기만 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한 제어기 형태로 에러를 10%로 만들자. 그러면 K 값을 얼마로 결정해야 되느냐? 이게 설계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먼저 해석해야 될 게 시스템 타입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죠. 시스템 타입은, 자, 앞에 K가 그냥 상수기 때문에 플랜트만 보면은 폴이 2개가 있고 제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폴이 원점에 있는 폴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타입은 타입 제로가 되는 거죠. 타입 제로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돼? 에러가 생기는 경우, 발생하지 않고 에러가 유한하게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만 에러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ESS가 0이 아닌 값으로,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입력, 램프나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존재하는데 그 에러가 10%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정도 범위. 그러면은 타입 제로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나 알아. 1 플러스 KP분의 1이다 라는 값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때 KP는 DC 게인이라고 얘기하는 리밋 S는 0으로 갈 때 GS 요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요 포워드 패스에 있는 거 하나로 뭉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GS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앞에 K를 곱했을 때 같이 고려해 봅시다. 그러면은 K 곱하기 0 집어넣으면 14 곱하기 18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정리하면은 21분의 K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거 계산을 해보면은 1 더하기 21분의 K 분의 1. 요거는 정리하면은 K 플러스 21분의 21. 요게 0.1이 되면 좋겠다.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만족하는 K 값이 얼마냐? 요거 풀면 되죠. K 값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89가 되더라.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제어기를 했을 때 제어 이득 값이 189 이상이 돼야지만 DC 게인 값이 커져가지고 그 에러를 0.1 범위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포셔널 제어기에서 굉장히 하이 게인,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게인이 되는 거예요. 하이 게인이 돼가지고 하이 게인 뭐 그냥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어기 이쪽에서 게인이 높아지면은 시스템 자체가 언스테이블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 게인을 하려면은 굉장히 광대역 어떤 뭐 주파수의 그 전달 함수를 갖는 뭐 앰프를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제한 조건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하이 게인을 안 쓰고 적당한 게인 값에서 하는 게 설계를 구현하고 할 때 좋아요. 그래서 하이 게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무작정 게인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느냐? 네, 방법 생각해 보세요. 에러 줄여야 된다. 스테디 에러를 줄여야 된다.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를 줄여야 된다. 미니마이즈 에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인트로듀스 하는 거죠? 인트로듀스 언 인테그레이터. 제어기에 인테그레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인테그레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S분의 1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럼 S분의 1에서 요 S라는 요 분모에 있는 요 놈 때문에 전체 시스템 타입이 하나가 증가가 돼요. 타입 1이 돼요. 그럼 타입 1이 되면은 분석할 필요도 없이 타입 1이다. 그러면은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에러가 0이겠네. 그리고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어떤 에러가 존재하겠네. 라는 정도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앞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해석할 때 그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니 뭐 벨로시티 에러 콘스탄트니 시스템 타입이니 이건 전부 다 유니티 피드백 경우에 해당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지껏. 근데 논 유니티 피드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유니티 피드백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있는 포워드 패스에 있는 놈 자체가 그 플랜트가 되고 그 플랜트에 전달하면서 꼴을 가지고 타입이니 아니면은 뭐 어떤 에러니 뭐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니 이런 걸 계산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같이 피드백 패스에 이렇게 여기 전달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유니티 피드백으로 바꿔준 다음에 앞서 있던 공식을 적용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공식은 그냥 유니티 피드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유니티 피드백 형태로 바꿔주자. 그러면 이걸 유니티 피드백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무빙 블록 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R이 들어오고 여기 서밍 정션이 있고 여기에 G가 있고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나오는데 일단 유니티 피드백이라고 하니까 유니티 피드백에서 이렇게 하나 간다고 말은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나와서 HS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요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하나 다시 빼주는 거죠. 원래 있던 대로. 그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같으냐 다르냐?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겁니다. 왜? 왜냐면은 뭔가 빠졌죠. 여기 추가된 게 이 마이너스가 추가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추가된 거 원래는 요만큼 있었던 거니까 원래는 이만큼 있었더니까 이 마이너스 추가된 게 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같아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간에 하나 따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도 중간에 서밍 정션 하나 만들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같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쪽 부분을 하나로 합쳐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 부분이 요 부분, 요렇게 된 부분을 피드백 인터커넥션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안쪽만 봅시다. G, 이렇게 있고, 여기서 H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서밍 정션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는 거랑 같죠? 네.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의 피드백 인터커넥션을 고려해서 얘는 어떻게 바뀌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x, y라고 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놈은 1 더하기 마이너스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루프 게인 g 곱하기 h s 마이너스 1 분의 포워드 패스 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요쪽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요거를 뭐 G 스타 S라고 하면은 이 G 스타 S가 요 안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R에서 G 스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 G 스타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타입이 어떠니, 에러 콘스탄트가 얼마니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거는 무빙 블록에서 하듯이 하는 방법으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했던 넌 유니티 피드백 형태의 그 시스템의 피드백 시스템의 에러 콘스탄트나 아니면 타입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앞서 봤던 방법대로 그 유니티 피드백 폼으로 바꿔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은색으로 R 들어가고요. 아까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놈이 뭐였냐면은 1 플러스 G S H S 마이너스 1 분의 GS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요 유니티 피드백이 된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놈을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GS는 요 놈이 이제 GS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놈이 H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여기서 1 플러스 GS 하고 HS 빼기 1 분의 GS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되고, 요걸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인수들을 이제 같은 인수를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분모 분자의 공통인수 여기서 곱해주면 S에 S 플러스 5, 그 다음에 S 플러스 10을 여기다 곱해주고요. 더하기 100 하고 요 가로 안에 남는 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이렇게 남겠죠. 분의 이제 분자에도 100에다가 S 플러스 5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분모의 식을 보니까 3차식이 될 거고요. 이 3차식에서 공통인수로 원점에 있는 폴을 끌어낼 수 있느냐? 안 될 것 같죠? 뭐 정리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타입 제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타입 제로 시스템은 인테그레이터가 없다. 즉 KP가 어떤 값을, 유한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요거 뭐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할 거 없이 그냥 DC 게인을 구해보면 됩니다. DC 게인을 즉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를 계산해 보면은 에러 S를 0으로 집어넣는 거죠.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요 안에 있는 값들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400이고요. 분자는 50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니까 유한한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지션 에러 콘스탄트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스텝 입력에 대한 에러는 1 플러스 KP 분의 1 그래가지고 1 빼기 4분의 5 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웃풋 스텝 그 크기가 인풋 스텝 그 크기보다 훨씬 커진다. 즉 에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자세한 거는 뭐 시뮬레이션으로 플로팅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유니티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처 랩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간단하게 챕터 하나긴 하지만 한 강의로 다 정리가 됩니다. 워낙 의미 자체가 간단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클로즈 룹 시스템을 구성해서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 제어 시스템 성능이 어떻게 잘 나올 것이냐, 그 성능 중에 하나가 그 스테디 에러라는 거죠. 그 스테디 에러를 보기 위해서 인풋에 대한 테스트 입력을 정의를 했고요. 많이 쓰이는 게 스텝, 그리고 램프, 그 다음에 파라볼릭 입력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경우에서 입력을 가했을 때 아웃풋이 그 원하는 대로 입력을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을 구별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는 것을 각 입력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디 에러라는 게 그 시스템 타입하고 밑에 나오는데 타입하고 에러 콘스탄트라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스테디 에러가 생기는 게 1 플러스 KP 분의 1라고 해서 타입 제로일 때 에러가 생기고,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타입 1인 시스템에서 KV 분의 1 이란 걸로 생기고, 마지막에 파라볼릭 입력에 대해서는 타입 2에 있어서 KA분의 1 이라는 에러가 생긴다는 거. 그 외에는 이제 에러가
입력을 높여갈수록 에러는 무한대로 점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타입을 높여갈수록 에러는 0으로 줄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 그 간단하게 테이블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시스템 해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어기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궤적 기법, 루트로코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보데플롯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학기 절반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